2011년에 미인형은 베이글녀라면서요. 베이비한 페이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여성을 뜻하는 말인데요. 유독 저만 부러워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희수 씨와 함께 베이글녀 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을 골라 알려드리는 리포터 이희수입니다. 혜경 씨는 베이글녀 조건 중에 어떤 걸 갖췄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두 가지 다 갖추지 못하고요. 저는, 베이비 페이스가 되는 조건을 좀 갖추고 싶어요. 얼굴에 좀 동안이 되는 방법. 네. 그것만은 좀 갖추고 싶네요. 네. 네, 사실 혜경 씨처럼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고 화장을 잘 하면 어느 정도 동안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슴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 해도 풍만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제가 가슴 크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그 해결책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볼륨 있는 가슴을 만들기 위한 노력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정 속옷을 입어서 사이즈를 업하는 건 기본이고요. 바르고 마사지하면 가슴이 커진다는 크림까지 등장했답니다. 하지만 이것 모두가 다 눈속임일 뿐 가슴 자체를 크게 만드는 방법은 역시 한 가지뿐이죠. 네,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방법 맞습니다. 의학의 힘을 빌리는 거죠. 최근 가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병원을 찾아 글래머가 되기 위한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찾아온 곳은 신사동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여기에서는 여성들의 가슴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해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가슴 확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 상담을 하고 20여 가지의 수치를 측정, 검사한대요. 또 옷 입는 스타일, 가슴 크기, 선호도 등을 파악해 개인에게 맞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보형물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지금 이제 가슴 상태를 체크해보고 신체 수치들을 측정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하면 어느 정도의 보형물이 어울리겠다는 그 범위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수술 전에 그 최종 보형물 사이즈를 딱 확정해서 들어가는 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이제 옷을 살 때도 실제로 입어보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넣어봐서 이제 어울리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이 사이저라는 크기 측정용 보형물이에요. 수술할 때 가슴 확대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고 사이저를 미리 넣은 다음에 수술 테이블을 안 쳐요. 수술 받는 분은 이제 마취돼서 몰라요. 테이블 자체가 전동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염수를 그 사이즈 안으로 넣었다 뺐다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250도 만들어보고 275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봐서 어떤 사이즈가 가장 그 사람한테 맞는지를 이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사이즈가 결정이 되면 그 사이즈를 빼고 해당 사이즈의 코젤 보형물을 넣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가슴 성형 전용 내시경으로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 사이저를 삽입해 어떤 크기의 보형물이 적절한지 알아본다고 하네요. 이런 방법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가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네, 이렇게 보형물 사이즈 측정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사이에 한 여성분께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만나볼게요.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성분은 가슴이 작아서 오랫동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제일 작은 사이즈의 브래지어도 남을 정도로 빈약한 가슴이라 걱정만 하다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방법으로 수술 받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제 기존 겨드랑이 절개 장점은 가지면서 또 이런 단점들을 개선하는 방법, 내시경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시경을 이제 가슴 내부에다 넣고 내부를 보면서 이제 아주 미세한 기구들을 이용해 갖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출혈도 거의 없고 통증도 좀 적고 회복도 빠르고 무엇보다 이제 수술이 정확하죠. 안전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슴 확대술을 앞둔 여성이라면 궁금한 게 엄청 많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슴 확대술에 대한 궁금증 지금 풀어볼게요. 보형물은 표면 타입에 따라서 스무스 타입과 텍스처드 타입으로 분류되는데요. 스무스 타입 보형물 같은 경우는 피막 구축 방지를 위해서 수술 후에 몇 개월 동안 이제 이리저리 밀어주는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텍스처드 타입 보형물은 보형물 표면에 그 피막 구축 방지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마사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가슴 확대 보형물이 들어가는 층은 그 모유를 만드는 유선 조직과는 별도의 층, 보통 이제 대흉근 밑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별도의 층이기 때문에
모유가 만들어지고 모유가 나오는 기관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오유 수유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가슴 확대 보형물에 정해져 있는 수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파열 등의 결정적인 문제가 없는 한 그냥 평생 지니고 사시면 되고요. 일상적인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격이나 압력으로 인해서 보형물이 터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가슴 확대 수술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습니다. 가슴 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 궁금증이 남아있다면 스튜디오에서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희수 씨가 직접 상담도 해보고 궁금증도 풀어보고 내용을 정말 알차게 준비해 주셨네요. 네, 제가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함께 화면에 보신 시청자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 화면 속의 정보도 물론 많이 도움이 됐겠지만요. 이것만으로 풀리지 않은 궁금증과 더 알고 싶은 정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요. 설철암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여성의 부위 중에 가슴은요. 워낙 예민하고 또 관심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여성들이 좀 궁금해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수술이 잘 된 가슴이다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매력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슴이 수술이 잘 된 가슴인데요. 그 눈으로 보거나 만졌을 때 티나지 않고 네. 누우면 퍼지고 뛰면 출렁거릴 수 있고 그리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은 그런 가슴이 수술이 잘 된 자연스러운 가슴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좀 가슴을 만들기 위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은데요. 먼저 수술받는 분의 신체 조건이나 가슴 상태에 맞는 절개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이 처지거나 뾰족한 꽃갈 모양의 가슴의 경우에는 유륜 절개가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가슴인 경우에는 겨드랑이 절개법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흉터인데요. 네. 그 서양인들의 경우 흉터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슴 밑 주름 절개법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네. 그 살성 그 특성상 네. 흉터가 문제가 잘 되는 동양인들의 경우에는 그 겨드랑이에 원래 있던 주름 안에 최소 길이로 절개를 하는 것이 흉터가 가장 잘 남지 않습니다.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이 피부 흉터가 좀 더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 절개가 좀 더 선호되고요. 네. 또 겨드랑이 절개법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그 유륜 절개와는 달리 유선 조직에 그 손상을 주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죠. 그렇다면 유선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장점도 있지만 이 방법에도 또 단점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단점이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겨드랑이 절개법의 경우에는 그 유륜 절개나 가슴 밑주름 절개하고 틀리게 네. 그 가슴 내부를 실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긴 박리기를 이용해서 그 손의 느낌만으로 힘을 줘서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보지 않고 수술하기 때문에 수술이 조금 덜 정확하고요. 네. 그다음에 출혈이 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나 통증이 그러니까 회복이 좀 늦고 통증이 좀 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기존 방법의 단점이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방법이 겨드랑이 최소 절개 내시경 수술법인데요. 네. 그 기존의 겨드랑이 절개법과는 달리 내시경을 이용해서 가슴 내부를 보면서 아주 미세한 그 고주파 지혈 박리기를 수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술이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출혈이 거의 없고 통증이 훨씬 적고요. 네. 회복이 빠른 방법이죠. 그리고 또 이런 내시경과 그 지혈 박리기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그 가슴 아래쪽에 있는 그 대흉근 일부를 터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 가슴 내부 그 아래쪽 조직이 그 이제 늘어나면서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의 가슴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내시경법의 장점입니다. 이 내시경 수술법에도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은요. 내시경법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일단 네. 이제 고가의 장비를 필요로 한다는 거와 그다음에 또 이게 좀 고난도의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경험이 많은 의사가 아니면 조금 하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죠. 그 수술 전후 사진들을 제가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케이스 사진은 이제 미혼 여성 케이스고요. 정면 네. 사진인데 왼쪽이 수술 전이고 오른쪽이 이제 300cc 보형물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한 후 수술 네. 후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제 키가 좀 크고 마르신 분인데 살이 좀 빠지면서 이제 가슴이 좀 꺼졌어요. 그래서 네. 이제 수술 전후 사진 이제 왼쪽이 이제 수술 전이고요. 오른쪽은 325 보형물을 사용해서 수술을 한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측면 사진인데요. 수술 전에 가슴이 거의 없는 뭐 소위 일명 이제 절벽 가슴이라 그러죠. 네. 네, 그런 정도의 이제 가슴이었는데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330cc 보형물을 이제 삽입해서 이제 수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분은 그 출산하고 수유하면서 이제 가슴이 꺼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수유 후에는 이렇게 가슴이 꺼지면서 피부가 많이 남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럴 네. 때 적당한 사이즈의 보형물 이용해서 이렇게 삽입을 하면 그 볼륨도 이제 업되면서 이제 처진 모양, 꺼진 모양도 이제 좀 더 탄력 있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네, 수술 전후 사진을 봤는데요. 수술 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여성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 후의 주의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사실 저는 그 수술 후 주의사항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수술하고 한 3, 4일 정도는 혹시 담배 피시는 분은 금연하시는 게 좋고요. 네. 술은 한 달 정도는 안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이 방법은 이제 회복이 좀 빠른 편이라서 수술 직후부터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고 가벼운 운동을 조금 해주시는 게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아, 네. 또 뭐 수영이라든지 에어로빅, 뭐 테니스 같은 거 이런 과격한 운동은 수술 후 한 3, 4주 정도는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수술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뭐 딱 정해진 계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는 이제 붕대를 감고 있는데 네. 여름철에는 약간 더워서 이제 그게 조금 고생스러울 뿐이지 수술 결과에 뭐 이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슴 성형은 특히 수술 방법과 보형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미용 수술보다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 후에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설철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